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호대학교 정창덕 총장입니다. 요즘 너무 많이 변해가고 있죠. 기술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어쩌면 이런 거는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본질을 회복하라, 아마 그런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4차 산업하면 우리가 탁 떠오르는 게 기술, 뭐 첨단, 뭐 인공지능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도구고, 이제 예배, 기도, 선교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본질이듯이 우리 본질에 사람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질을 회복하라는 아마 그런 강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4차 산업혁명, 이게 뭘까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동화죠. 바보 온달과 뭐죠? 평강공주.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삼국사기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보 온달, 신분도 뭐 높지도 않고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근데 평강공주는 아시다시피 태어나면서부터 조금 자꾸 막 우는 거예요. 뭐 울기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가미 왕이 너는 사대부의 시집가기는 틀렸다. 그러니까 저 바보 온달 그 결혼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보 온달을 찾아가서 이렇게 뭔가 잘 이루어지는 이제 이런 하나의 동화입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4차 산업은 동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4차 산업하면 자꾸 기술만 생각하는데, 기술도 물론 중요하죠. 이거는 기술혁명이 아니에요. 산업혁명이에요.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면 동화 만들었잖아요. 어떤 회사가요? 4차 산업 시대에 막 초연결, 초융합, 초진흥화 사회가 온다. 이걸 딱 생각해가지고 동화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게 뭐예요? A라는 회사가 있죠. 지금 그 회사가 어떤 회사예요? 여행사하고 그 다음에 숙박업소를 연결해가지고, 자기들은 뭐 인력도 없고 공장도 없고 어떤 뭐 자본과 토지, 노동 뭐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연결만 시켜줘가지고 시가총액 30조가 넘는 회사. 그렇잖아요. 그럼 지금 이 호텔 체인점, 전 세계에 있는 체인점들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걸 가지고도 동화를 만들어내는, 자기는 바본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평강공주 같은 4차 산업을 만나가지고 뭔가 동화를 일으켰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은 특히 이런 어려운 때 4차 산업을 이용해서 동화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만들어야 되고요. 자, 그런데 4차 산업혁명과 진흥화 경제, 제목은 이렇게 잡았지만 우리가 이걸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도시의 형태가 이제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죠. 저희가 한 10년 전에 이 쓰레기 문제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건데, 사물끼리 대화하는 시대인데 지금도 음식물 쓰레기를 넣고 냄새나고, 쓰레기 함량에 따라 세금도 부과시키고 사물끼리 대화를 해서 카드로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야 될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저희가 옛날에 했었는데 저 때문에 된 건 아니고, 요즘에 이런 쓰레기 문제 같은 것도 이제 많이 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 또 도시 형태로 보면 여러 가지 교통도 어디가 밀리게 생겼으면은 거기에 관련되는 저 앞단에서부터 신호등을 제어하고 뭐 이런 것들이 도시 문화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기독인들도 도시 안에서 새로운 문화와 더불어서 이제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특별히 이제 앞으로 그린홈 이쪽은 이제 카피네이처, 자연을 모방하라. 이제 청색 기술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4차 산업은. 그러니까 자연에서 뭔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반딧불 보고 뭘 생각했어요? 전기 만드는 걸 생각했잖아요. 이제는 앞으로 집도 그린 또는 뭐 바이오, 심지어 도요타가 지은 집도 가보면 어머니가 이렇게 장바구 오면 엘리베이터 딱 쓰면 엘리베이터 자동으로 켜지면서 이게 자동으로 올라가서 방으로 딱 가는. 지금은 우리가 생일 축하합니다 할 때
반주가 나오고 노래를 하지만 거꾸로 이제는 사물끼리 대화를 해서 노래를 하면 반주가 나오고 이제 그런 이제 집 형태. 또 그다음에 독일 같은 데 보면은 이제 8층짜리 아파트를 나무로만 또 짓고 거기에 이제 첨단 기술이 들어가서 이렇게 공기를 정화시키는 뭐 이런 앞으로 이제 집 쪽은 그런 그린 쪽 또 바이오 쪽으로 많이 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는 제5의 에너지. 그러니까 이제는 우주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로 올라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까 사물끼리 대화도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무선으로 전기를 보내는 것이 이미 미국 MIT에서 개발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5의 에너지, 이제 우주로 가는 그런 시대도 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통신은 요즘에 이제 5G, 뭐 4G 그렇잖아요. 이제 5G 시대 이후로 간다는 거는 물론 우리가 빨리 뭘 보고 동영상도 빨리 보고 뭐 이런 건 기본이고 정확히 우리가 분석해 보면 데이터의 이제 원본이 우리 프라이버시 때문에 엄청 예민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원본들을 움직일 수 있는 시대가 이제 통신에서 열린다는 거예요. 특히 인공 텔레파시 같은 것도 이제 앞으로 나올 거고요. 이제 금융은 어차피 개인의 화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이 코인이라든지 뭐 거래소라든지 이런 블록체인 기반의 이런 회사들을 투명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법으로 아예 특검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뭐 코인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걸 떠나서 이제 개인 화폐, 지금의 이제 달러 위주의 화폐에서 이제 개인 화폐로 많이 간다. 이제 갈등 문제 이게 이제 앞으로 굉장히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 또 4차 산업 시대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분야가 유망한 거죠. 갈등 분야를 해결할 수 있는 상담 또는 뭐 제가 저희 학교도 요즘에 마음병원 프로그램을 운영해봐라. 단순 상담이 아니라 오면은 병원에 처방전 쓰듯이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걸 운영해봤으면 좋겠어요. 마음병.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은 어찌 됐든 원격 교육이 됐든 어떤 교육이 됐든 이제 그런 뭐 첨단 기술 시대가 온다는데 거기에다 맡기자. 인간이 하는 것들, 반복적인 것들은 맡기고 사람의 좀 본질 찾아가서 동화를 써내자. 이걸로 우리가 가야 돼요.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래서 이 교육은 앞으로 많이 바뀌어야 될. 종교도 이제 뭐 별의별 그러나 이제 그런 그 첨단 기술 우상으로 섬기고 이래서는 안 되겠죠. 하여튼 그건 어디까지나 기술이고. 문화도 이제 굉장히 바뀌어갈 거예요. 그래 가상 창조 시대니까 아까 같이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부활절 같은 때 어떻게 막 드론 쫙 띄워놓고 십자가도 막 한번 띄워보고 그래서 야 십자가를 보는 거는 나를 보는 것이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보면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십자가를 보면 근데 이건 문화로. 그래서 이게 부활절 예배도 그렇고 좀 우리 이 문화를 기독교 문화를 4차 산업이 그냥 아니 여기 오면 로봇이 인사해 주면서 성경 말씀 한 마디씩 주고 3D 프린팅으로 성경 구절 하나씩 프린트해 주고 난 이 교회다가 앞에다가 다 해놓으면 멋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에요. 이제 어찌 됐든 이제 문화 자체가 이제 바뀌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결과는 이런 이제 일자리가 다보스 포럼에서는 원래 5년 내에 500개 직업이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일자리가 이렇게 없어지지만 새로 생기는 일자리도 많고 특별히 이제 반복되는 업무들 이런 업무들은 좀 위험하겠죠. 요즘에 암 진단 무슨 의사가 잘해요. 지금 인공지능 로봇이 잘해요. 또 놀라웠게도 미국 같은 데 실험에서 보면 오히려 그 인공지능 로봇을 더 신뢰를 한대요. 그러나 이 아무리 똑똑해도 또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을 우리는 영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영성 또 우리 성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까 상담하고 뭔가 치유해주고 힐링하고 이런 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이거 엄청난 직업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4차 산업혁명 ABCD다. ABCD예요. A가 뭐냐면 AI 인공지능. 요즘 많이 들어봤죠. 인공지능. 어머니들 예를 들면 저 인터넷에서 뭐 쇼핑몰 같은 거 할 때 내가 뭐 입력도 안 했는데 뭐 잠깐 살짝 한 단어만 쳐도 뭐가 막 연관 검색어가 튀어나오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거거든요. 특히 이제 이 알파고가 거의 68전 67승 막 이렇게 세죠.
이 인공지능 이거는 우리는 이제 지금 이 뇌가 이제 2045년도에 가면 이 시냅스 뉴런 구조가 밝혀져요. 이 뇌 구조가.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건 뇌 구조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데이터가 들어오면 우리는 정기적 신호에 의해서 사람은 이게 뇌가 반응해서 저 사람 예쁘다, 밉다, 뭐다 이렇게 막 판단하고 출력을 내지만 인공지능이라는 건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안에서 막 블랙박스 같은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수학에서 말하면 미분 같은 것이 돌아가면서 이제 이걸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량이 어마어마하고 사건 케이스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바둑 케이스를 몇천 몇만 건을 여기다 넣었을 거 아니에요. 사례별로. 그니 그렇게 되니 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이거는 저도 이렇게 타봤는데요. 고속도로에서 진짜 이게 손 다 놓고 처음에는 이게 이 모형에 경찰이 있으면 이게 서버리고 그랬어요. 근데 얘가 이제 학습을 해. 따라서 해보자. 학습. 예. 이게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케이스를 저장해 놓고 모아놓고. 또 요즘에 AR, VR 뭐 증강현실 기술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뭐 안경같이 쓰면 막 입체로 보이고 가상 체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A가 AI 인공지능 뭐 AI 로봇 뭐 어찌됐든 이 AR, VR 막 이런 것들 그게 A예요. B는 뭘까요? 라면 요즘 빅데이터. 이렇게 뉴스에 들어보시죠? 빅데이터. 글자 그대로 빅데이터예요. 엄청난 데이터예요. 여기 서울의 한남동에 갑자기 밤 12시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막 전화량이 폭죽을 했어요. 엄청 KT에서 막 데이터가 엄청난 데이터가 쌓였어요. KT는 이게 별로 쓸모가 없는 데이터로 생각을 해서 이걸 서울시에 넘겨줬더니 서울시에서는 그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추출을 해봤더니 왜 이렇게 밤 12시에서 3시까지 이렇게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전화량이 폭주했을까? 택시 잡느라고 그랬다. 핸드폰 사용하느라고. 그러면 한남동에 밤 12시부터 3시 사이에 전화를 택시 잡느라고 난리구나. 심야 노선버스 정리하는데 이 데이터를 써야 되겠구나. 그런 게 빅데이터예요. 네? 요즘에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뭐 무슨 선거 예측하는 걸로서 쓰이고 여러 가지로 쓰이잖아요. 그럼 B가 빅데이터예요. 그 다음에 B는 뭐예요?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뭐냐면 옛날에 이 신한은행이든 국민은행 은행 지점장이 고객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도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블록. 이분도 가지고 있어. 블록. 그래서 블록끼리 연결된다. 그래서 체인.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동화를 쓰는 것들이 많아요. 블록체인 가지고 예를 들면 농산물 추적 관리 시스템 하는 거. 요즘 일본에서 막 그런 거 하고 있어요. 또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하는 거. 이런 걸 블록체인으로 동화를 써가지고 그걸 다 잡아내는 거예요. 요즘 전자투표하는 것까지. 어찌됐든 이렇게 B는 빅데이터 블록체인 뭐 이런 것들이 있죠. C는 뭐냐면 클라우드. 클라우드라는 게 뭐예요? 클라우드 컴퓨팅 뭐 클라우드 막 이러냐. 클라우드는 구름같이 뭐가 있어. 내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뭐가 없어. 그냥 갖다 쓰기만 하면 돼. 나는 그냥 빈 깡통 하나만 컴퓨터 같이 이렇게 있다가 그냥 갖다 쓰기만 하면 돼. 이게 클라우드구나. 그럼 우리 저기 이렇게 포털 사이트 들어가면 클라우드 서비스 한다고 뭐지 용량을 얼마 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메일 같은데 그런 개념이에요. 클라우드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커넥티드 C는 IoT, 이제 인터넷 오브 싱 뭐해서 사물 인터넷. 2040년도에 가면요, 우리 주변에 400개 감 테크놀로지 컴퓨터가 있다고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기술이. 그래서 4차 산업의 동화를 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사물끼리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IoT. 그래서 미국의 엘리트 계복 시절에 가면 이 요양원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치매가 길을 잘못해가지고 잊어버려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잘못 길을 가면 물이 쏟아져 길을 막아버려요. 기술은 안 보이는데. 그리고 침대 밑에 이 컴퓨터가 바꾸처럼 그 센서가 뭐 한 50개가 있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건강 체크가 딱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시대가 이렇게 사물끼리 대화를 하는. 그러면 이제 D가 뭐냐면 드론. 요즘 드론, 여러분 드론 그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때 봤죠? 막 떠가지고 막 드론 쇼도 하고. 저도 저희 학교 송호대학교에서 드론 산타 축제를 했어요. 드론에다가 산타 옷을 제가 입혀가지고 그냥 운동장에 튀어가지고 선물을 막 뿌리고 오색 연기를 뿜어내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게 우리 이제
기독교의 문화도 달라져야 돼요. 앞으로 부활절 문화, 뭔 문화 이런 4차 산업을 잘 활용하면 이 요즘 청년들, 젊은이들 이 전도하기에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D는 뭐냐면 3D 프린팅. 3D 프린팅은요, 딱 찍으면 그 모양 그대로 입체가 나오는 거예요. 말하면 애완용 동물이라든지 고양이 뭐 이런 거. 지금 이게 이제 조금 옛날 통계지만 19년 통계지만 63억 불. 그런데 이제 금년도가 2020년도니까 지금 이후로는 훨씬 더 이게 액수가 커지겠죠. 이제 지금 이제 미국이 약 40%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이 분야를 지금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과 의료의 융합입니다. 이 스마트폰이 저도 지금 그런 실험을 하고 있는데 아까 사물끼리 대화한다고 그랬죠. 여기다가 센서를 붙여놓고 신발에다가 이렇게 걷는 거에 따라서 여기 이제 여기 맥보 걸었다 이게 표시가 되잖아요. 표시가 되면 이제 오늘 운동을 어떻게 더 하시오, 뭐 하시오. 아까 클라우드 시스템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내 데이터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가 다시 나한테 날아오고. 그래서 오늘은 뭐 10,000보 해야 되는데 9,000보밖에 못 걸었습니다. 더 걸으십시오, 뭐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폰하고 의료 융합이 할 수 있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암 진단 같은 거, 병원에서 뭐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거는 스마트폰이 요즘에 이제 혈관, 고혈압 뭐 이렇게 뇌파를 이용해서 이 건강 측정하는 앱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이런 거의 한 그 분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사 목적으로도 쓰고 또 재활 로봇. 그래서 2040년도부터는요 반생체 인간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 코그니티브 사이언스, 인지과학, 이 뇌과학이 앞으로 중요한데 이제 뇌에서 모든 신호를 내리잖아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팔이 떨린다 그러면 이게 로봇팔로 대체해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지금 중국에 갔더니 인공지능 그 재활센터가 있더라고요. 할머니를 딱 치면 할머니 얼굴이 나오면서 이분이 언제 수급받았고 언제 뭐 우리 교회도 그런 거 해놓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그 할머니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다, 팔이 막 어떻다, 뭐 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 관련되는 단체나 기업에서 그분한테 이런 치료를 권하기도 하고 이러는 거지. 이 스마트 팩토리, 이것도 앞으로 유망하죠. 이제 4차 산업 시대에는 이제 굳이 저 강원도 행성에 있으면서 서울에다가 뭐 또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게 거기서 다 처리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죠.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인가 생산, 뭐 소비, 뭐 이런 것들을 또 설계에서부터 그 스마트 팩토리 첨단 기술 중에서 거기서 다 공장을 아예 거기서 다 운영한다는 거, 뭐 여기저기 갈 게 없이. 요즘에 또 스마트 팜이란 말 많이 씁니다. 따라서 해보죠. 스마트 팜. 예. 요즘에 뭐 비닐하우스 이렇게 해놓고 첨단 기술 이용해주고 뭐 이렇게 물도 주고 뭐 또 뭐 이렇게 토마토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가축도 관리하고, 가축이 이게 질병이 언제 일어났는지 언제 이렇게 교배를 해야 되는 건지 뭐 아니면 이걸 매일 감시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그런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감시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팜 뭐 이런.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전하는 기술 중에서 특별히 복음적으로 사용하기에 좋을 것 같은 기술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기술 중에 우리가 복음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교회 같은 데서도 예배 드릴 때 뭐 갑자기 이제 통성 기도를 하니까 불 좀 꺼주세요, 조명을 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이제 통성 기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불이 자동으로 이제 쫙 조정이 되죠. 그런 거 이제 일부 하고 있는데도 많이 있겠죠. 또 하나는 이제 새신자 관리 같은 거 할 때 이제 요즘에 이제 뭐 이런 센서 태그 같은 것들이 있으면, 아까 사물끼리 대화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새신자들이 오게 되면 거기에 이제 뭐를 주게 되면, 새신자가 뭘 쓰게 되면 이게 바로 목사님 앞에 화면에 이렇게 나오게 한다든지,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실제 요셉이 스토리를 체험해보고 출애굽하는 것도 체험해보고, 그래서 진짜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질문에 응답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체험을 해보니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하는 거를 실제 그 요셉의 스토리도 증강현실 기술로 체험도 해보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기독교의 이런 학습관, 그래서 아까 4차 산업 ABCD가 총동원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 창세기서부터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체험관에 가서 다 체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삭이 돼서 이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 이렇구나. 우물 파면 불러주고 우물 파면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 이렇구나 하는 거를 자기가 체험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창조관에 가가지고 나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아이디어도 주고, 거기에 이제 창조관에 거기에 관련되는 단체도 입주시켜서 유지보수 비용도 이렇게 내게 하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학습관, 체험관, 창조관이라는 미래 3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기독교의 문화를 한번 바꿔봤으면 하는, 그래서 다 체험을 해보니까 나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는 게 진짜였고 내가 뭐든지 다 할 것 같았는데 이제 운전사 바꿔야 되겠구나, 성령과 하나님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야 되겠구나, 하나님 질문에 응답하는 인생 살아야 되겠구나. 이 4차 산업 기술을 통해서 본인이 그걸 체험해 볼 수가 있다면은, 우리는 그냥 말씀은 많이 들었잖아요. 이삭에 대한 거, 요셉에 대한 거. 그러나 요셉이 이래서 인테그리티, 신실성이구나. 하나님이 보든 안 보든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구나 하는 거를 체험을 해봐야 돼. 말로만 들으니까 이게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분야가 쓰일 수 있는, 그리고 약간 인공지능 로봇이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같이 어린이 이렇게 교회 유아방에서, 저는 앞으로 그런 분야, 또 아까 제가 강의 중에 조금 언급했던 그럼 부활절이라든지 각 그 절기 행사 같은 거를 좀 새롭게 한번, 그러나 본질은 벗어나지 않고 새롭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또 혹시 또 질문 있으시나요? 없으면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차 산업은 동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4차 산업은 자꾸 기술만 생각하는데 기술도 물론 중요하죠. 이거는 기술혁명이 아니에요. 산업혁명이에요. 이 일자리가 많이 소멸이 되지만 새로 생길, 아까 200만 개의 일자리가 발생한다고 그러지만 그 이상으로도 상담하고 뭔가 치유해주고 힐링하고 이런 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4차 산업혁명 ABCD다. A가 뭐냐면 AI 인공지능, B는 빅데이터 블록체인 뭐 이런 것들이 있죠. C는 뭐냐면 커넥티드, C는 IoT, D가 뭐냐면 드론. 이제 그런 뭐 첨단 기술 시대가 온다는데 거기에다 맡기자. 인간이 하는 것들, 그러니까 반복적인 것들은 맡기고 사람의 좀 본질 찾아가서 동화를 써내자. 이걸로 우리가 가야 돼요.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은.